서울 양재동에 있는 한 공사. 저희들이 이제 채용 박람회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곳에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미국인 여성 레슬리 밴필드가 근무하고 있다. 들께서 이 타이틀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네, 이거는 원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뜻으로 예. 슬래시 쓰는데 그냥 점프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번역할 때는 이거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한국에 온 지 11년 된 그녀는 여러 가지 홍보 문안이나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고 감수하는 일을 한다. That's Matthew Thomas Beth speaking. May I help you? 안녕하세요. 네. 조금요. 네, 지금 확인했어요. 2004년 서울시청 공채 합격, 서울시 1호 외국인 공무원이 됐던 그녀는 한국말을 뛰어나게 잘해서 당시 화제가 됐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은요. 이 정도로 잘하시는 분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 말하는 한국 분인 줄 알 정도니까요. 옆에 동료분들은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얘기하죠. 아이, 과찬이시죠. 그냥 우한 맞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김치찌개 만들 건데 삼겹살 한 3,000원어치요? 네, 잘라주십시오. 당연히 3,000원어치일 거라 짐작하는 정육점 주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혼잣말도 한국말로 중얼거리는 이 미국 여성. 그러나 그녀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그냥 동네 사람일 뿐이다. 그냥 3개 살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요. 네, 여기 넣을게요. 집에서 해먹는 음식까지도 한국식인 레슬리는 오랜 자취 생활로 조리 솜씨가 보통이 넘는다. 김치찌개는 물론 된장찌개, 잡채, 궁중 요리까지 섭렵한 그녀는 그저 한국이 좋아 한국의 모든 것을 기회가 되는 대로 배웠다. 탈춤하고 장구 춤도 배웠다. 부채춤하고. 그녀는 한국 여성들도 요즘은 잘 하지 않는 자수를 무형문화재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울 정도로 열심이다. 팝송보다 한국 가요를 더 잘 부른다는 레슬리는 외국인 노래 자랑 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았다. 페스티벌을 불러주시는 레슬리 밴필드 축하드립니다. 실망감에 몇 번이나 한국을 떠나려고 했지만 못내 마음이 한국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녀. 뭘까요? 이유가요? 떠나죠.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는 같은 문제로 봐도 될 것 같아. 같이 있을 때는 그 안 좋은 점만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떨어져 있으면 그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참 한국이 참 좋은 나라였구나. 잠시 떨어졌다 다시 만난 애인처럼 그렇게 돌아올 때마다 한국이 더 좋아진다는 그녀는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만큼 뛰어난 한국어 교사가 있을까? 영어를 하는 미국인으로서 한국어의 발음, 동작까지 완벽하니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리랑을 수업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Goodbye. Left you behind, going up the mountain, and my feet. And it's actually I showed you. The quiet feeling is not a foot problem. Okay. It's a heartache. 한국을 떠나서는 차마 얼마 가지 못해 돌아오는 그녀의 마음과 통하는 아리랑 가사.
그녀는 한국인보다 더 깊게 그 민요가 안고 있는 깊은 뜻과 정서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다. 친구끼리의 인사법까지도 한국 사람이 다 된 그녀지만 10년 동안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다. 그 문제 않고 한 10년 동안 토론해본 결과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냥 발딱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그래. 뭐라고요? 뭐 그냥 얘기 안 하려고 그렇게. 다른 민족. 다른 민족은 맞다고. 네가 뭘 알아. 그렇게 하고 막 대화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단일 민족이라 무조건 우겨대는 한국인 친구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역사 교과서까지 보며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녀. 한국인들이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단일 민족 사상에 대해 우려한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알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하려고 할 건지,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차피 한 10년, 20년 뒤에 그 큰 사회 문제가 될 테니까 지금부터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아래에 있는 친구들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옛날부터 다른 피가 섞이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되게 그걸 좋아하거든요. 단일 국가라는 거. 예.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단일 국가가 흔하지 않잖아요. 마음 한구석에 그 단일 민족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게 있고, 좀 혼혈인이나 아니면 외국 분들하고 조금 우리가 틀리지 않나 이런 거리감을 두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죠. SBS 스페셜이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2%가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대답했다. 한국인들의 이 뿌리 깊은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란 것일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온 단일 민족에 대한 노래. 단군의 한자손이라는 노래를 배우며 아이들은 단일 민족이란 믿음을 키워간다. 이 한겨레가 무슨 뜻인지 알아? 한겨울에 단데요? 한겨레 다야? 네, 한겨레 다는 무슨 뜻이야? 몰라요. 친구들이요, 보통 가다가요, 축구하다가 넘어졌으면 같이 가서요. 괜찮니? 이런 말도 해주고요. 같이 보고실로 데려다줘서요. 한겨울에 민족 같아요. 뜻 모르고 배우기 시작한 단일 민족이란 믿음은 자랄수록 굳건해진다. 한 핏줄로 내려온 단일 민족이란 믿음은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 단국대 생물학과 김욱 교수 실험팀이 한국인 100여 명의 유전자 조합을 정밀 검사해 본 결과 단일 민족이란 믿음은 유전학적으로는 허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이런 타입들이 우리 한국인 집단에서 약 한 40%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AY 같은 동북아시아 그룹은 약 한 60%가 있고요. 즉 우리 민족은 북방계에 속하는 동북아시아 유전자 그룹과 남방계라 불리우는 동남아시아 유전자 그룹이 60대 40으로 섞인,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복합적인 민족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는 단일 민족이라고는 한 계통으로부터 분화된 민족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화와 같은 단일 민족 이념은 식민지 시대를 막 벗어난 가난한 나라 국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의도로 더욱 강조됐다.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못 살게 됐다. 그러니까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좀 고생해도 배고프고 힘들고 하더라도 참고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죠? 그런 논리가 이제 정치 논리로 나아가면서 그런 정치 논리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단일 민족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냄새 팍 나는데 와. 19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으며 귀화해 한국인이 된 지도 9년이나 된 하일 씨. 이렇게 해갖고 방송을 통해 낯익은 얼굴이 됐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대우받는다. 조금 듣고 뭐라 그래요 지금? 예, 녹차밭이라고요. 정신까지 한국인이라 자부하는 그는 아직도 단일 민족이란 굳건한 벽에 부딪힐 때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여권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얼굴 보면은 한국 사람 같지 않는데 그래도 뭐 마음 속에서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마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아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귀화한 사람도 외국 사람으로 보는 풍토에서 과연 어떤 사람을 한국인으로 보고 있는가?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건데 설명을 해볼래? 이런 한국적인 옛날 신발도 신고 있고요. 한국적인 태극기 그림도 있고 한복 한복. 얼굴은? 중간. 응? 중간. 뭐가 중간이야? 얼굴색. 얼굴색이 중간. 그래서 한국 사람이네? 나 하영가입니다. 나 한국 사람입니다. 얼굴색은 달라도 한국 사람이라 말하는 이 아이는 그럼 한국인일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 5만여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장난기 가득한 미운 7살 하영광. 영광이는 이곳 안산에서 스리랑카 출신인 아빠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말을 배우면서부터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해온 영광이. 어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야? 왜? 한국말 잘해서. 한국말 잘해서? 한국이 태어났어.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노윈이라는 스리랑카식 이름으로 부르면 대답도 않는다는 이 아이. 가만히 있어. 아빠는 어디 사람이야? 시리랑 엄마도 시리랑 나 한국. 영광이는 부모의 나라 스리랑카 말을 모른다. 무슨 말인지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스리랑카 몰라. 스리랑카 말 몰라요. 한마디로? 한국말밖에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외국 아동 특별학급에 다니는 영광이는 자기 또래와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제 이름이 뭐야, 쟤? 타이거. 제가 대장이야. 자기 또래와 똑같이 엄마에게 혼나고 맨날 컴퓨터 하고 있어요. 공부랑 안 해. 또래와 똑같이 엄마 말에는 반응이 느리다. 영광이는 2000년 여기 안산에서 태어났다. 97년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아버지와 2년 뒤에 역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어머니 사이에서 커서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인 영광이가 입고 다니며 외치는 구호가 있다. 오피스 코리아. 아니지. 오 필슨 코리아는 여기 밑에 있잖아. 오. 여기 이게 오야 이게 오. 오. 여기 필승이 다야 이게. 간판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영광이 아버지 핫산뜨는 한국말만 하는 영광이 덕분에 자기도 한국어가 빨리 늘었다고 한다. 영광이 아버지 어머니는 고국 스리랑카의 육상 선수였고 특히 어머니 야무나 씨는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던 스리랑카에선 유명 인사였다. 언젠가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있는 고국 스리랑카. 그런데 스리랑카식 뒤집에 영광이 다 버려. 저번에 스리랑카 책만 있으면 갖다 버리는 아들이 걱정스럽다. 그래. 안 좋아? 안 좋지. 안 좋지. 우리
솔직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는 우리 계속 맨날 그 배워야 신랑과 말 배우는 지금 아들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영광의 어머니는 지금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내년 3월에 태어날 이 아이 역시 영광이 말대로라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될 것이다. 자기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날 동생을 위해서 한국식 이름까지 지어놓았다는 영광이. 네가 동생 이름 지어놨어? 네. 한국말로? 네. 응? 네. 야, 한국말로 동생 이름 벌써 지어놨어? 얘는 지어놨어요. 지어놨어? 영광이 친구는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 여기다. 어머니가 러시아 사람인 지마는 자신도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다. 지망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러시아. 너는 러시아 사람. 영광아, 얘 말 어떻게 생각해? 어? 한국 사람. 누가? 러시아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러시아거든.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이거든. 한국 사람이야. 러시아야. 한국 사람. 러시아.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말을 쓰면 한국 사람이라 믿는 영광이. 이 생각에 한국인들은 얼마나 동의할까? 저는 주디스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필리핀에서 온 주디스. 귀화한 그녀는 법적으로는 한국인이다. 여기 보세요. 주디스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럼 다시 한번 다 같이 서보자. 한번 알아보자. Spring, Summer, Fall. 그래서 누가 붙이고 싶어요? 필리핀이란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들. 그자. 하지만 그 나라 출신 영어 선생님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 오케이. 한국분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응? 나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 가야 된다. 부침성 좋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주디스. 웃음으로 받아 넘긴다. I love you. 제가 거기에 한 1시 50분까지 도착해야 됐는데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는 빨리빨리 바쁘게 사는 한국 생활이 원래 그랬던 양 익숙해져 이제는 고국인 필리핀이 낯설게 느껴진다. 필리핀에서 만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귀화한 주디스. 필리핀 가면은 그냥 나이 나라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거기 가면은 뭐 잠깐만 왔다가 아무것도 몰라요. 돈도 어떻게 쓰는지. 그녀는 하루에 보통 3군데를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친다. 여기저기에 있는 학원을 시간 맞춰 다니다 보면 식사를 거르기가 일쑤. 더군다나 오늘은 8시간이나 수업이 있는 날이다. 뭘 드시길래 그래? 두부. 안 돼요. 저 점심도 안 먹었는데 원장님이 나한테. 저도 필리핀 갈 때도. 필리핀에 갈 때도 젓가락을 챙겨가고 김치와 한국 과자도 가져간다는 그녀. 되게 편해요. 한국에서 살아온 지난 14년이 입맛까지 바꿔버린 것이다. 이거 항상 이용해요. 밥 먹으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 그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의아해하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인이 한국인 안 같아요. 한국인 안 같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니까 이상해. 한국 국적을 가져도 외모가 다르면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
지난 92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그녀는 어엿하게 주민등록증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다. 주디스 알레그레. 본인이 지금은 그러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인으로 생각하죠. 왜 그렇게?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사니까.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주디스. 지영. 오늘 학교 안 가지? 학교.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필리핀에 보낸 아이들의 안부를 챙기는 것이다. 내일도 안 가? 혼혈이라 놀림을 당하는 데다 일하느라 애들 돌보기가 어려워 필리핀 친정에 아들, 딸을 모두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간경화로 7년 동안 앓다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치료비가 빚으로 쌓였고 그녀는 바삐 일하며 그 빚을 갚고 있다. 아직도 냉장고에는 2년 전 죽은 남편의 약봉지가 가득하다. 이때까지 이거 어디서 사는지 이제 필요 없잖아요. 왜 아직? 필요 없는데 마음이 버릴 수도 그래요. 마음이? 예, 그래서 이때까지 여기 있어요. 이게 이거 아직까지는 돈 못 갚았는데 진짜 가슴에 쌓인 한숨처럼 빼곡한 약봉지는 그녀에겐 부담이지만 또한 힘이 된다.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는 진짜 애 아빠 그게 빚 때문에. 빚 때문에. 네. 그러나 정작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죽은 남편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그 생활이 아니다. 제일 힘들어 애들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애들 앞에 보면 내 아이들이죠. 눈물이 나지. 늦은 밤 자기 아이 또래를 가르치는 주디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는 이 필리핀 출신 여인을 우리는 한국인이라 인정하는가? 저는 주디스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로버트 하일 아저씨, 주디스 아주머니 영광이를 받습니다. 과연 이 주디스 아주머니 그리고 하일 아저씨 또는 영광이 같은 어린이들을 여러분들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요 충분히 한국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안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태어난 거와 모습은 많이 다르지만 그 국적과 자기 마음이 한국인이라고 통일이 돼 있으니까 우리의 한 민족이랑 똑같아요. 한국인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아이들은 말한다. 그러나 어른들은 민족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려 73.6%가 귀화해도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답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이렇게 뿌리 깊지만 백인인 벤자민은 동남아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 서울 시내 한 장소를 찾아가는 그를 지켜봤다. No map. Oh, there's a map. 관악문역 어디에? 관악문 어디에? 관악문. 오케이. There? 오케이, 관악문. 지하철역에서 환승역을 물어보는 벤자민에게 조선도를 가리키며 친절하게 알려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나 잘 해주는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때. 친절하게 잘. 예, 보고 보면은 딱 외국 사람 티가 나면은 이 머리부터 이렇게 모른다고 그런부터 나더라고요. 무조건 모른다. 예, 나한테 반말할까봐 하면 나는 기분 나쁘고 하면 그 하루가 기분 나쁜 하루가 될 수 있어. 예, 물어볼 생각도 안 한다. 네, 알아서 그냥 제가 찾아보거나.
벤자민 옆에 난 빈자리에 자연스레 앉는 사람들. 그러나 빈자리가 왜 자기가 올해 그 버스 타면은 한 40분 정도 1시간 가는 버스 있는데 앉아지 않고 그냥 수락하더라고. 자기가 힘들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This area, just walk down this area, maybe. One more, maybe. 자신감이 붙은 벤자민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휴대전화를 빌려 보이겠다고 나섰다. Battery 없어요. Can I use phone for call a 친구? 친구 to call a friend.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Battery.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Cheers. Cheers.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하는데 자신감이 넘쳤다. Price? No price? Nothing. Didn't win anything. It was no. As I said, like Koreans are very helpful always. Like, I didn't have any bad experience. 자신이 없어. 아마 한 99% 안 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뭐 안 빌리는 건데 1% 믿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안 빌리는 건 나죠. 빌리고 싶어요. 딱 저희 보면은 반가우면서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표정 원해요. 네. 늘 환대만 받았다는 벤자민. 그는 그 환대가 모든 외국인에게 공평한 게 아니란 걸 잘 안다. Probably like if I went like maybe darker skin or Southeast Asians, maybe I would be treated differently. 벤자민은 백인이라서 한국에서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유리하다고 했다. 한국에서 흥미롭고 좋은 기억만을 얻고 있다는 그는 한국은 백인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단언했다. Definitely. People are very kind, very open. They want to know more about your culture. Always talk to you. You ask something, always an answer, even if they don't like or whatever. Always very polite, very kind to you. Like definitely Korea or Seoul at least, very nice. Definitely recommend to everyone who come. 피부색이 하얀 백인은 우대하고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나 동남아시아인은 박대하는 그게 바로 우리 단일 민족의 모습이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많이 마치 애인처럼 사랑하는 레슬리 밴필드. 혼자서 반찬도 없이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먹는 그녀가 쓸쓸해 보인다.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한국인도 사랑했을 법한데.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회 때문에. 사회? 요즘은 뭐 백인 여자하고 같이 있으면 거의 뭐 출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러시아 여자이든 서양 여자이든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백인 뭐 일단 우호주의니까 뭐 당연한 거고 백인하고 흑인하고 있으면 완전히 인생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기분 나쁘고 그 사람도 당연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지적이고 능력 있고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그녀지만 검은 피부색은 그녀에게 신체 장애보다 더한 장애가 되고 있다. 전쟁에서 딛고 일어나서 막 힘들게 살던 사람들 뭐 그렇게 오래 지난 역사도 아는데 뭐 제가 뭐 아주 못 사는 그 뭐지? 그 후진국에서 왔든 잘 사는 미국에서 왔든 그거 자기 과거를 기억해서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다 대접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한다는 게 실망스러워요. 완전 그냥 공장가 왔네. 너무 이쁜데? 누구세요? 모처럼 10년지기 친구와 점심을 하기로 한 날. 친구는 미군 군무원과 작년에 결혼했다. 삼겹살 먹을까? 목살? 밥 3개요. 밥 하나 먹을 수 있어? 밥 2개요. 밥
나도 그런 것 때문에. 냅킨을 깔고 수저를 놓으며 일일이 물을 따라주는 레슬리. 교수 아니고 뭐 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알겠어, 저리.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기독교 발전상이 궁금해 한국에 왔던 그녀. 이제 한국을 결코 떠나지 못하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됐지만 그녀에게 결혼은 차마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남아있다. 레즐리가 사실은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한국 남자하고 되게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아, 그 얘기? 근데 처음에는 그랬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은 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레즐리가 백인이고 그냥 그랬다면은 제 생각엔 결혼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왜냐면 레즐리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뻐요. 이쁘고 진짜 사람 너무 괜찮고. 성형수술 할까 봐 또. 한국 사람 고쳐가지고. 그게 걱정이 돼요. 그녀가 지금 모습 그대로 한국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은 올 것인가? 남편을 부르는 그녀의 애칭이 주인을 찾는 그날이. 그냥 데이. 나는 대안 맞아. 나한테 안 맞지? 안 맞는 것 같아. 레즐린 잘할 것 같아. 난 잘할 거야. 여보. 자기야. 여보. 나는 못해. 아무래도 못해. 나는 이상해. 안개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피부색에 따라 외국인을 차별하는 편견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부터 거치고 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 날, 충북 보은군의 한 가정에서 외국인 며느리 뷰티가 차례 지낼 준비를 하고 있다. 1년에 4번, 지금 4번째 나온 거예요? 네. 베트남에서 시집 온 지 3년. 그녀는 차례나 제사에 빠질 수 없는 종갓집 며느리이다. 상 놓을 줄 알아요? 네, 그냥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네. 요즘 농촌에는 외국인 며느리 숫자가 10집에 4집꼴로 늘어났다. 그래서 민정이처럼 외국인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맞손주가 되는 일이 낯설지 않다. 농촌에 시집 오지 않으려는 세태 때문에 외국인 며느리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풍속도를 그려내고 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뷰티는 특별할 거 없는 한 명의 며느리일 뿐이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제 몫을 다하는 그녀. 외모는 다르지만 한국인의 핏줄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왜 한국 여기 온다야 한국 사람이지 뭐 베트남 사람이라 가봤어?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계속 이어가고 전통을 이어가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걱정은 없으시고요. 과연 신경 쓸 거 없지 뭐. 사람은 피부색에 따라 다르지 않다 하는 평범한 진리를 농촌 사람들은 삶 속에서 체득하고 있다. 신세 같이 생각이 많이 바뀌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도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럼 바뀌지 뭐 옛날 구닥다리 뭐. 아이고 옛날 풍속. 지금 시골을 보면은 훨씬 서울보다 더 국제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제 결혼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굉장히 시골의 보수적인 노인네 세대들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외국인 며느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실감을 하게 되고 외국인 며느리하고 살아보니까 좋다. 그런 이제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이미 단일 민족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허구적인 단일 민족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계 최저 출산율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게 되면서 충격적인 미래를 감수해야 한다. 현재 출산율이라면 2800년 마지막 한국인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불과 한 세대만 되면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2300년 정도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 과천시 정도의 인구 크기가 우리나라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그 다음에 한 280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0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국의 인구가 0이 되는 일이 산술적 계산으로만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지난 16년 동안 17배나 늘어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맥을 짚는 의사도 외국인이요, 환자도 외국인이다. 라이먼 로이어, 그는 이 한방병원의 국제진료센터 원장이다. And stress, of course, there is a lot of stress from the liver at least. 국내 유일한 외국인 한의사가 있는 이 병원엔 유난히 외국인 환자들이 많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이 부부도 정기적으로 그의 진료를 받으러 온다. 상담은 독어로 하고 처방전은 한국어로 쓴다. Und der Nerv dann nicht mehr so irritiert wird, dann klingt auch der Schmerz ab. 몇 개 국어 하세요? 모국어인 독일어,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한국말 조금 하죠. 조금. 올해 7월 처음 문을 연 이 국제진료센터는 늘 외국인 환자들이 밀려든다. 의사소통이 쉬운 데다가 세심하고 정성을 다하는 로이어 원장의 진료 덕분이기도 하다. How they feel? How they feel? Wonderful. Really working. It's working. Yes, absolutely. 환자들은 로이어 원장에게서 한의학의 효험을 체험하고 신뢰하게 됐으며 나아가 한국 한의학을 예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I'm really convinced this is a very good method and a very, how to say, more human style and method than the usual Western medicine. 한국에 온 지 벌써 18년. 이거인데 이게 나라에 이게 10년 됐어요? 네, 10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자녀 둘을 두었고 누구 못지않게 한국을 사랑하지만 그는 귀화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을 더 크게 위하는 큰 구상이 있어서이다. 이거 유일한 외국 이름 들어가는 한국 한의사 매니저기야. 머리 숙여보세요. 지금 땡겨 뒤에? 처음에 많이 땡겼잖아요. 그때보다 많이. 그에겐 외국인 환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환자들도 많이 찾아온다. 한의사는 무조건 한국인일 거라 생각하는 한국 환자들도 그에게 치료를 받으면 그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요. 한국말도 잘하시고 진료 잘하시니까 그렇게 뭐 부담감이나 거부감은 없습니다. 한의사 4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 시간. 오른쪽으로 돌아가. 여기 왼쪽은 잘 가는데 오른쪽은 잘 안 간다. 하게 되면은 한의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동양 철학을 먼저 공부할 정도로 열성적인 로이어 원장. 셋, 가볍게. 그는 서양인의 시각으로 한의학을 발전시킬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서양 사람의 특징대로 어떤 숫자적인 거, 분석적인 거, 통계적인 거, 에비던스, 즉 근거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한의학을 과학화시키고 서양 사람의 눈으로 보게끔 하는데 로이어 원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쏘는 문화를 배워야 된다고. 그게 옛날 문화하고 틀리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구임 인사를 안 할 수 없게 된 로이어 원장. 쏘는 문화. 쏘는 게 뭔지 알지? 써야지. 반갑습니다. 오늘 회식 자리의 주인공을 확실히 못 박는 건배다. 술잔이 여러 번 올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막걸리하고 달콤하네. 이게 한의학을 할 줄도 몰랐고. 막걸리 맛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이나 한국 사람들과 흉금없이 친해지는 방법을 터득한 로이어 원장. 회식 자리에선 위트까지 넘친다. 아줌마.
빨리 오세요. 선배 한의사에게도 스스럼이 없어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계시나? 아니 여기 있잖아. 아니 같이 취하려 그래. 혼자만 취하면 되지. 아니요.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스스로 70%는 한국 사람이라는 로이어. 이미 그는 여느 한국 중년 남성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술도 없고만. 여기 언니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고 애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고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그러면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저도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이미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한국 사람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는 차원 벌써 이미 그거 저한테 문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술자리에 이어지는 노래방은 그에게 필수. 오스트리아 사람 로이어 원장은 탬버린 치는 자세도 확실하게 잡히고 한국식 막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술 기운이 오른 로이어 원장. 경쟁이에요. 가슴에 담아뒀던 자신의 포부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경쟁하면서 불 꺼진 진료실로 우리를 다시 안내한 그는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고민해온 흔적을 꺼내놓았다. 이게 이 정도 가치가 있다. 예. 이른바 한국 한의학 세계화 추진. 동양의학하면 중국 대신 한국을 떠올리게 하고 싶다는 그는 한국 한의학을 알리기 위해서 유럽의 한방병원이나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의 준비는 치밀하고 현실적이다. 시장 조사. 시장 조사요? 시장 조사 및 외국인 여기 한국 와서 정식적으로 한의대 다니고 정식적으로 한의사 되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로서도 대표돼서 그 좋은 한의학을 세계에 알려야 되니까. 한국 한의학의 경쟁력을 믿는 그는 자신감에 차 있다. 우리나라 한의학이 세계에 통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이런 거 하겠습니까? 밤늦도록 이어지던 그의 포부. 그는 한국의 우수성을 한국인보다 더 열심히 알리고자 노력하는 외국인이었다.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한국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도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만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훌륭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 뭐 대신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제 확대시키는 거예요. 영광이가 학교 끝내고 공부방으로 가고 있다. 가는 길 잘해? 우와. 알았어. 나 비슷 사줄 거야. 알았어. 아빠 얼굴 바닥에서 사줄게. 아이 뭐야. 이주 노동자 자녀를 위한 공부방 코시안의 집. 코리안과 아시안이 결합한 단어인 코시안. 아시아 각 지역에서 온 이주 노동자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젠 아프리카인 자녀도 눈에 띈다. 다양한 얼굴색, 다양한 부모들의 나라. 말 그대로 다문화 현장이다. 나 찾아주세요. 니은에 아직 한글을 완전히 떼지 못한 영광이도 이곳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되고요. 오. 누나 이때 누나. 어머. 봐. 누나. 이제 이야. 진 아이들이 모여 있는 코시안의 집이지만 공용어는 당연히 한국어이다. 배. 이거는 자동차. 자동차. 개구리. 어느 게 개구리야? 아. 납. 개굴.
짝을 바퀴 이곳에 모여 있는 아이들은 보통 2, 3개국 말을 할 줄 안다. 너 이름 뭐라 그랬지? 소남풍 소남풍. 몇 개 뭐뭐 할 수 있다고 말? 3개요. 베트남, 한국, 영어. 베트남 한국 영어. 잘 놀아? 잘 놀아? 홍고 부모를 둔 다니엘은 4살인데 4개 국어를 한다. 불어, 영어, 그다음에 자기 나라 콩고.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허구적인 신화에 얽매여 있는 동안 우리 세상 한쪽에는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한국이란 나라의 구성원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얼굴은 만지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게 머지않아 뭐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지금 현실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미래, 먼 미래,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고 해야지만 이 아이들의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새로운 시민들, 새로운 성원들, 시민이 아닌, 국민이 아닌 혹은 국민이 막 된 이런 분들과 어울려 사는 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은 이제 단군의 자손, 한민족의 자손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단일 민족이라는 믿음이 하나의 신화로 돌아갈 때 피부색은 다르지만 같은 한국인들로 모두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또 여러 어린이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한 나라 안에서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행도 갈 수 있고 같이 친해져서 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이에요. 가수를 만약에 하면요 영어 후렴 때요 외국인들이 해주면 편하잖아요. 우리랑 뭐 전자사업 같은 거 같이 하게. 목숨을 걸고 이용훈 일가가 북한을 탈출한 지 10년. 그들은 과연 이 땅에서 행복을 얻었을까? 미국 망명을 선택하는 탈북자들. 7년 만에 다시 만난 남북한의 탈북자들의 험난한 한국 정착들이 11월 12일 밤 11시 SBS 스페셜에서 만나보십시오.